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민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원인은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양을 충분하게 풀지 않아서, 두 번째는 습관 자체가 잘못 굳어진 케이스. 이때는 좀 더 극복하는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산 과정 자체가 느린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요. 개념 베이스 문제 수준, 그러니까 개념 원리, 기본 정석 유제 문제, 센 비레벨, RPM, 마플 시너지 유형 문제 등등 이렇게 개념 베이스 문제 수준을 하나하나 푸는데도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베이스의 문제는 일단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어떻게 개념을 녹여서 문제 풀이를 가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깨쳤으면 기계화를 시키는 것까지 완성을 시켜주셔야 돼요. 즉 개념 베이스의 문제는 이제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바로바로 풀어내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의 문제를 계속 오랜 시간을 끈다? 그러면은 이 개념 문제 자체가 나한테 착붙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기계화를 시키는 단계를 좀 더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절차 자체를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개념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기계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어요. 어떤 단순 노동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좀 서툴게 하다가 몸에 익으면은 착착착착 하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종이접기 대회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학 접을 줄 아세요, 여러분? 종이접기 학을 접을 때는 처음에는 반을 접고 그 다음에 반을 접은 거 펴가지고 이 선에 맞춰서 뭘 하고 막 이런 게 프로세스가 딱딱딱 있죠. 처음에는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접잖아요. 근데 이거 10마리만 연속적으로 접으면 어때요? 이제 완전 암기가 돼가지고 그냥 수다를 떨면서 접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한 마리를 접는 것을 100% 이해했으니까 느리거나 말거나 나는 이걸 접을 줄 안다 하고 넘어가게 된 상태로 종이접기 대회에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바로바로 파박파박 되지 않겠죠. 이처럼 수학도 한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라도 자동화가 되려면은 그만큼의 양치기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수학 문제 유형집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유형집을 필수로 푸는 시대가 왔잖아요. 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유형집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형집 한 권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2권 정도는 풀어내야 기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면 2권 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습관이 잘못 굳어진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도하게 한 문제에 몰입해서 고민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인 거죠. 어쩌다 한 문제에 과도하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막힐 때마다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다가 포기도 하고 해설 보고 이제 오답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을 이제 고민하다 보면 그 한 문제 두 문제가 쌓이게 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평소 숙제를 하거나 자습을 할 때 너무 안 풀리는 문제에 과도하게 시간을 끄는 습관 자체를 고치셔야 됩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본인의 시간 분배 같은 것을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에겐 별말하지 않을게요. 내가 오늘 100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한두 문제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어. 그러면 솔직히 그 한두 문제에 고민을 오래 하더라도 크게 시간을 허비하진 않겠지만 이런 습관이 굳어진 친구들을 보면 모르는 문제가 그렇게 소수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한 3시간 각 잡고 앉아서 수학 공부해야지 하고 앉았지만 고민만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푼 문제가 절대적으로 작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내가 만약에 이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요. 앞으로 차라리 이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숙제하거나 자습할 때 모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별표를 치고 넘어가고요. 차라리 내 공부 마지막 시간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그 별표를 몰아가지고 고민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5분도 길거든요. 5분 이상 내가 소득 없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체 없이 정리를 하세요. 제가 오답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놨죠? 뭘 정리해야 돼요? 바로 다짜고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한 것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단서 이걸로 식을 여기까지 세웠다. 근데 여기서 막혔다. 내가 보지 않은 단서는 이거니까 이 단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막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만의 정리를 한 다음에 차라리 빠르게 답지를 보고 어떻게 푸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철저한 오답 분석과 차라리 단서를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1분을 소요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별 문제만 다음날 공부할 때 오답 이해독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의 개수를 줄여서 갈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지 간에 한 문제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5분 동안 고민만 하고 있다? 그 이상 시간을 쓴다고 해도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어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푼 문제는 어차피 별표 표시해가지고 다시 풀어내야 안심이에요. 5분 이상 멍하니 이렇게 문제 보고 있는 시간이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딴 생각하고 있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고, 그 5분 이상 이렇게 멍하니 고민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요, 시간 투입 대비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 생체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나만의 어떤 생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느릿느릿하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적당히 빠릿빠릿한 템포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채점하고, 문제 풀어나가고 채점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뭔가 몸이 시계가 되어서 실전에서도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하루에 100문제를 숙제를 주는 친구도 있고요, 하루에 30문제 주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얼마나 걸렸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3, 4시간 걸렸다 그래요. 자, 이게 내가 수학 공부를 몇 시간 했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얼만큼의 양의 수학 문제를 풀었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느려서 고민인 친구들은 스톱워치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너무너무 느긋한 케이스 있잖아요. 막 너무 느긋한 사람은 그냥 내가 그냥 수학 숙제 한다 이러고 그냥 푸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좀 풀고 몇 시까지 하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자리에 앉았어. 아, 지금 8시네. 그러면은 11시까지 수학 숙제하고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몇 시까지 풀어야지 라고 세우는 거는 솔직히 별로 소득이 없어요. 내가 얼만큼 푸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한쪽 걸리는데 얼마나 푸는지 좀 해볼까? 대신에 의식적으로 좀 빨리 풀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별표는 좀 빨리, 좀 너무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고 별표 치고 넘어가자, 이런 혼자만의 약속을 하고서요. 그리고 한쪽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만큼 시간을 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계산이 느린 것 같습니다. 유형집 수준의 문제에서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양치기를 권유드립니다. 문제에 막혔을 때 너무 과도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쓴다. 차라리 내 숙제 안에서, 자습량 안에서 별표 문제는 몰아서 마지막에 몰아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둬보자. 그리고 철저하게 메타인지,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뭐를 모르는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지를 정리한 상태에서 차라리 적당하게 빠른 시간에 손절을 하고 해설지를 본 다음에 차라리 그 별표 문제를 내일 다시 푸는 형태로 오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나가자.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네, 이 문제는요, 최상위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은 중위권 정도에서 이 고민이 있는 경우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들은 막히는 문제를 킬러 문제에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 고민은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킬러 문제에서 막혔을 때 바로 답지를 보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계속 고민을 해요. 그 한 문제를 시간 날 대로 생각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킬러 문제는 나만의 오늘 고민할 거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쉬는 시간에 고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자연적으로 뭔가 탁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거지, 유형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